반갑습니다. 현재 이런 증상 나타나는 분 아마 많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지럽고 시야가 맑지 못합니다. 메스껍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질식감마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실제로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하기 상당히 두렵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매우 커집니다. 엄청난 병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나타나지 하는 생각 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지만 잠시 다른 생각하는 사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공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매체와 책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이 공황장애라는 말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증상이 공황장애다 하는 건 잘 모릅니다. 이 공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이제 결국 표현되는 겁니다. 원래 인체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병이 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는 쉽게 우울증으로 전환되고 실제로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증상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을 경험하고 반드시 예기불안이 있습니다. 예기불안이란 그런 증상이 앞으로 또 나타날 거다, 반복될 거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증상에 직면한 사람은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병이 걸린 것 같고 죽음이 가까워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서 제약이 생기고 마음 놓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즐거움에 대한 그리움마저 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당연히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당사자가 더욱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거든요. 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주위 사람들 몰라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멘탈이 약하다, 정신력이 나약하다 이런 말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황장애 환자를 가족이나 친구로 두고 있으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공황장애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멘탈 약한 사람들은 공황장애 잘 안 걸립니다.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견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견디지도 못하고 또 스트레스로부터 잘 도망가기 때문에 잘 안 걸립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힘든 직장생활이나 고시공부 아니면 힘든 인간관계 이런 거 잘 견딥니다. 그런데 멘탈 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공황장애 환자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나마 많은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날 겁니다. 실제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공황장애 증상은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은 병에 대한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만 알아도 우울감은 제법 완화될 겁니다. 물론 몸은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우울감은 많이 줄일 수 있죠. 공황장애는 검사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오류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혼자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곰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극도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다리가 떨리고 심할 경우 몸을 못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누구나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공포를 마주한 상황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신체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 신체 반응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공황장애가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계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 왔던 겁니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그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은 항상 긴장된 신체 상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있고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 과다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많이 활동이 줄어들고 아시틸콜린의 분비는 줄어듭니다. 과다한 교감신경 반응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연쇄적으로 심장박동을 상진시키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공황장애는 아직 신체 이상은 없으나 더 이상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몸의 신호인 겁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면 현재까지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일단은 증상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해소됩니다. 그리고 수면과 식생활은 무조건 FM의 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 동반되어서 수면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과 소장, 대장, 식도 등 모든 소화관의 염증이 있으므로 식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소량으로 죽을 먹더라도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 사정에 따라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알아서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면과 식사 습관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에 대한 공포증이 동반됩니다. 광장공포증이나 폐소공포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계속 노출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일단은 조금씩 집 주위를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좋습니다. 절대로 방구석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호흡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난전호흡 같은 운동이 좋기는 하지만 어설프게 하면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를 강화하면 호흡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복식 호흡이 됩니다. 하체 운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복식호흡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약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 갑자기 끊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적응해야 됩니다. 나타나면 또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또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초기 단계인 분도 있는데 이런 공황장애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